네, 오늘도 상미 씨 그리고 박 감독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네. 자, 상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예. 아, 네. 저한테 짧게 인사해달라고. 네, 언제부터 제 말 그렇게 잘 들었다고? 원래 또. 잘 들었습니다. 머리 돌리세요. 알겠어요. 네, 네, 네. 자, 우리 보고 계실 분들, 듣고 계실 분들에게 한 번 더 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박상미입니다. 와. 잘 부탁드려요. 이번 주는 손이 추가됐어요. 네.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해져서 네.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 정도 된 탈북민입니다. 제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아이의 교육입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 4살이던 아이가 지금은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엄마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하는 억양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고 이런저런 사정을 다 말해주기엔 또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유성이 어머니 되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성이가 수업 시간에 손도 번쩍번쩍 들고 질문도 당차게 잘하는데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왜 선생님이랑 엄마랑 말투가 달라?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 선생님이랑 내 친구 엄마 말투는 똑같은데 엄마만 좀 다르잖아.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제게 묻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친구도 잘 사귀고 적응을 잘 하려면 한국식 말투를 써야 할 텐데 제가 오히려 아이 교육에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의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주인공의 사연 지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미혼이고 경험이 완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누구겠습니까? 예. 듣고 고민 보고 해결사 한 거는, 아닙니까? 네. 많은 걸 또 듣고 보고 느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의 모든 그런 경험치들을 다 끌어 모아 네. 오늘 이 사연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두 분 사연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다고 마음이 느꼈는데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왜냐면은 더 자식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그렇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상미 씨 부모님은 고향이 네. 어디세요? 저희 두 분 다 충청도이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럼 집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충청도 말투로 얘기를 하시나요? 네 저도 그래서 많이 이것도 많이 타겠어요. 이것도 사실 약간 사투리라고 타겠어요? 위탁했다 뭐 이랬잖아. 엄마 쪽으로 많이 닮았다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닮았다는 말인데 어. 타겠어요. 약간 외탁했다 이런 말 쓰죠. 네. 약간 다 충청도 말이 섞여 있다고 이것도 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섞여 있다도 사투리래요. 그럼 섞여 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표준말이라고. 섞여 있다는 건 사투리인가요? 네 그렇다고 몰랐네요. 하더라고요. 새롭네. 섞여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이상하다. 뭔가 좀 음. 다른데 못 알아듣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북한 사투리 정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저희 네. 어머니도 아직까지는. 네. 어머니 말투 한 번만 좀 흉내내 주세요. 제가 이제 주말이면 이제 집에 네. 이렇게 TV를 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주말에 왔으면 청소기도 좀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새끼 껍질 놀리기도 싫어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들어서 알 수 있을까 이거? 네? 여러분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이건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몸 놀리기 싫어하고 네. 일하기 싫어하는 그쵸. 그런 애를 껍질 놀리기 싫어. 껍질 놀리기 싫어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네. 앞 뒤에다 강아지를 또 붙이세요. 네. 아새끼. 아새끼 껍질 놀리기 이렇게 싫어가지고 어디다 쓰겠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 네. 같이 백화점에 옷 사러 갔는데 그 옷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종업원한테 이 자꾸로 좀 확 쫄가주세요. 아 저는 알아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못. 아우 네. 줄일 거면 확 줄여야죠. 자꾸. 네, 쫄가달라고. 쫄가달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막 신경 쓰고 얘기하시지 않으면 이제 집안에서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향의 언어들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밖에 나와서 저랑 이제 손을 잡고 항상 이렇게 쇼핑을 많이 갔어요. 돌아보다가 뭐 이렇게 야 유성아 가격이 정말 높다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해요. 그럼 제가 네. 이걸 좀 어떻게 듣고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네? 뭐, 네, 뭐 네,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이게 정말 무거워가지고 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괜찮소. 일 없어. 원래 네, 이렇게 그쵸. 일 없다고. 일 없어. 일 없어.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네, 지금 상미 씨 저 사람들 뭐 하나라는 네. 표정을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저희 외계인 아니고요. 네. 그럼요. 네. 아니 그 상미 씨도 충청도 말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충청도 말을 네. 제가 말하는 걸 섞여 있어갖고 저도 사실 뭐가 충청도 언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면접 볼 때나 이럴 때도 그냥 약간 그래서 유 하는 것처럼 그랬쥬 약간 되게 약간, 동감이 가네요. 네, 그런 그랬죠? 느낌의 따뜻하네요. 네. 네. 우리가 그 상미 씨한테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네, 한번 네, 맞춰보세요. 제가 북한 말로 얘기를 할 테니까 준비 좀 해오셨어요? 네, 좀 준비 좀 했거든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맞춰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아까부터 표정이 영 막갑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민하게 놀겠니? 어째 티 껍니? 네. 순간 울컥했네요. 저.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지금 분위기가 아짜아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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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 알아들으셨어요? 일단 네. 막갑지 않다. 표정이 썩 좋지 않다? 오. 네. 어. 자, 민하다. 미나다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나쁘다? 뭐 나쁘다. 그 약간 맞아요. 비슷하긴. 네. 네. 비슷하지 않죠. 아니에요. 어떤 네. 느낌인가요? 민하다 약간 이렇게 좀 우둔하다. 분하다. 분하다. 눈치 없다. 눈치 없다. 뭐 이런 네. 뜻이죠. 네. 그리고 아짜아짜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혹시 아짜아짜다 약간 어색하다? 어색하다. 아닌가요?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단어를 쓰면 네. 애가 학교 가서 쓰잖아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쵸. 없네요. 지금 저희 같은 이런 거죠. 거의 지금 의사소통이 안 안 되는 되네요. 거예요. 네. 정말 통역이 필요한 수준으로. 사실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 내용을 약간 유추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근데 맞아, 애들은 맞아. 그냥 들은 대로 바로 이해하고 그렇죠, 그거 그렇죠. 의미를 모르면 네. 바로 그 애 어. 얘기를 씹잖아요. 그렇죠. 안 듣고 맞아, 다른 맞아. 얘기하고 맞아요. 얘기 안 하려고 네. 하고. 뭐 학교에서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야, 저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야, 너 건널 때 늘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가가지고 야 우리 네. 엄마 말했는데 건너길 건널 땐 신호 네. 걸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당연한 그렇죠. 거죠. 걷는길이 뭐야? 이렇게 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뭐 자기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게 있으니까 한국말로 말을 금방 고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부모님은 아직도 충청도 억양을 쓰시나요? 그러면? 네, 아예 그냥 계속 거기서 살다가 오셨고 네. 아예 친가랑 외가랑 다 그냥 충청도 충청도 분이어가지고 분들이시니까. 네, 아직 다 있죠. 고봐요. 말투 고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말투가. 그 저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서울말 진짜 잘하잖아요. 서울말 좀 너무 잘해요 지금. 네. 진짜 잘하세요. 근데 두 분. 어떤 해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때가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갈 일도 가장 그렇죠. 많을 때죠. 음.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한데 그 어머니들이 학교에 네. 자주 가야 되나요? 자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분기별로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네. 못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속상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애가 특별하게 뭔가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불려간 상황이잖아요. 네, 아니 이건 불려간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쵸, 네, 이 전체 불려간 거는 네, 아이가 뭐 크게 잘못해가지고 어머니 학교에 좀 오시지요 이런 거고 학부모 이거는 상담이 그냥 있어 다녀 상담인 상담인 거니까. 거죠. 예. 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어머니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아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학생 아이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이 배워준 걸 다 다른 말로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약간 도루묵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면 애들이 그거를 뭐 배울 수밖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고 맞아요. 사실 저는 안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단어를. 근데 지금도 나와가지고 뭐 조명 씨가 저한테 화를 막 내면 이러면 뭐 시어머니 역정 개미꾼기 차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네,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자기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런 게 이미 배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들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이 안 가면 전 사실 이걸 그렇게 문제점으로 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큰 애들은 맞아요. 그렇게 트로트를 부른다고. 맞아요. 좋아하고. 네, 관광버스 춤추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취업할 때 뭐 특기가 뭐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 저는 트로트를 잘합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요. 이런 게 뭔가 장점이 된대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그 취업 면접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정감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면 학교에서 뭐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혹시 그 사투리가 심해서 친구랑 네.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경우가 있나요? 저의 경우요. 저는 근데 사실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사투리가 심하지는 않아서 저도 이거 쓰게 되는 거를 그 다른 면접관 분이 저한테 충청도 사람이랑 물어봐가지고 그때 알게 된 거였거든요. 난 완벽하게 서울말 쓴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여서 딱 이게 친구들을 사귈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 중에 한 명 친구 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다른 국적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말이 약간 이게 섞여서 말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성격이 그냥 잘 맞아서 그냥 친구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년이 고학년 한 6학년? 초등학교 때요? 네, 그쯤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친구도 성격이 활발하고 약간 인기가 있는 친구라면 말투나 이런 건 오히려 이 친구 말투를 따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친구 진짜요? 이게 뭐야? 막 횡단보도가 이렇게 말해? 이러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네. 엄마가 아이한테 함경도 말을 쓰고 아이가 그 어머니 고향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쨌든 뿌리인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엄마는 왜 선생님이랑 다른 말 써? 다르게 말해?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정말 대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냐?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내가 쓰는 말은 나쁜 말,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엄마 계속 쓰던 말이니까 엄마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니까 너도 그냥 뭐 선생님이 꼭 이 말을 한국사에서 써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쓰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엄마 하는 것처럼 써도 된다라고 그냥 애한테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이러면서 약간 죄진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흠칫 놀라고 이러잖아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네. 근데 아니야 엄마 쓰는 말은 뭐 엄마가 예전부터 고향에서부터 니네 할아버지도 쓰고 니네 할머니도 썼던 말이야. 이런 말 쓰니까 너도 뭐 편안하게 써 이렇게 그냥 정말 가볍게. 8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요즘 8살짜리 다 알아들어요. 정말요? 네, 요즘 8살짜리 다 알아.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사투리 쓰거든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나 먹기니 뭐 이렇게. 근데 이걸 북한 그 함경도 액센트 억양으로는 쓰지 않아요. 나 먹기 쓰지 마라. 이렇게 그냥 한국 이렇게 표준어인데 그런 단어만 써요. 단어만. 그럼 애들이 약간 중간에 신기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500원. 네. 5,000원 받고 싶네. 네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좀 더 이렇게 뭔가 제 어떤 뭐 장점 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사실 이 친구가 애기야 초등학생이 4살부터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이제
완벽하게 한국에서 나서 자란 애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8살이면. 그치만 엄마가 쓰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따라오니까. 예, 네, 엄마 따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단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정말 이 친구가 쓰는 그 억양은 정말 아마 네, 서울 그쵸. 표준어일 예, 거예요. 억양은 근데 표준어.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들을 쓰면 예, 예. 애들이 신기해하지 않을까. 음.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못 알아들어서 이게 내가 못 알아듣는 거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그런 거 쓰지 마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예. 그런 단어가 나왔으면 근데 그게 무슨 단어야? 왜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친구의 얘기를 좀 장려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상미 씨. 네. 네. 저도 일단은 이렇게 문제로 보는 거를 조금 바꿔서 이게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나쁘게 좀 우리말 쓰지 왜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거에 아이가 상처받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말을 쓰는 거는 엄마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할머니도 쓰시고 할아버지도 쓰시고 해서 엄마가 이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엄마가 조금 더 지금 너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말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할래? 차라리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고 좀 약간 계속 엄마가 너의 말투가 어떻든 간에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거를 약간 전달해 주는 게 아이한테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조미영 씨 할 얘기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 두 분이 다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가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 남한사에도 지역별 사투리가 다 있어요. 그쵸. 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쓰시는 그 말도 하나의 지역의 사투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쓰이고 엄마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너는 각 지역의 사투리를 여러 개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만약에 엄마가 자녀에게 어머니의 고향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한테 어머니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예. 아이가 몰랐으면 하고 아이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물며 선생님한테도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차별이 없다,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또 현장에서 겪는 체감하는 그건 또 건 다르겠네요.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능한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물어볼 때 진짜 좀 난감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가 지금은 좀 어리니까 나중에 커서 다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의 사투리다. 라는 사실 정도만 얘기를 강원도 해줘도 쪽에 사투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남강원도, 북강원도 사투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럴 때 이제 뭐 강원도 쪽이야 네. 이런 식으로도 좀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사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어린 애들한테는. 하지만 네.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알 때 돼선 사실 어머니 고향이 여기여서 그 단어들은 사실 이쪽 지방에서 쓰는 단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근데 지금 아이가 어린 거 보니까 어머니가 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어머니가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저 어머니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지금 돈 버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돈 그렇죠. 벌면서 사이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그렇죠. 부딪히고 그 모든 게 다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하면서 좀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드네요. 한 가지 네.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북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 키우는 여성분들 진짜 어려움이 많거든요. 대단하세요, 왜냐면 진짜. 남한 사회 아이 키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진짜 힘들죠. 그래 우리 이분께도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지금 상미 씨가 제가 그냥 하면 되나요? 선을 네. 떼주시면. 어머님 화이팅!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자, 저희도 이렇게 아는 거 이런저런 조언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좋은 그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송에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사연으로 참여해주실 분들은 여기 아래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고민하지 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